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오면서 현재 태안과 보령 등 충남 서해안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공주와 논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누적 적설량은 서천이 9.5cm로 가장 많았고 세종천이 9.4, 청양 6.1, 천안 5.5, 대전은 0.5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오늘 저녁까지 충남 내륙에 5에서 10cm, 대전과 세종에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 특히 충남 남부 서해안에 내일까지 많게는 15cm가 넘는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까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에 머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아파트 14개 단지 7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급 방식으로는 민간 건설이 3,700여 가구, 공공주택이 2천여 가구에 해당하고 올해 입주는 12,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만여 가구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결과 취약 예정자의 8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비 소집 대상은 2018년생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 2019년생 조기 입학 신청 아동 등으로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학생은 3월 입학일까지 소재를 확인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남의 23개 학교 운동장에서 국가 표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물질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학교 운동장을 검사한 결과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9곳 등 모두 23개 학교 운동장에서 프탈레이트가 국가 표준치의 최대 46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교육청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답을 해도 왜곡할 것이라며 대전 MBC 취재진의 질의를 거부한 데 이어 왜곡의 의미를 묻자 반말로 말을 세운 이장우 시장.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관이라고도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인식 수준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새해 기자회견에서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며 대전 MBC 취재진의 질의를 거부한 데 이어 다음 날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스토커냐 예의 지켜라며 반말로 날선 반응을 보인 이장우 대전시장.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정 책임자로서의 언론관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릇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자가 젊은 청년으로서 시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MBC의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놓고 반말하는 거 언론관이라고 사실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언론을 단지 자신의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여론 수렴 창구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이런 질문 거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권력의 감시 체계 아니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 언론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지역 8개 언론사가 포함된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와 지역 방송사 10곳이 속한 대전 세종 충남 영상기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시장이 취재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시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권력인 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이 시장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대전 MBC 보도를 두고 MBC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칭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150만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집에 있었다는 것은 변명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는 건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사회 공직자로서의 제1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전시청 출입기자단도 이장우 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MBC 외국 언론 발언 파문으로 비난에 휩싸인 이장호 대전시장이 오늘 예고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지원 대책의 보완이 필요해 기자회견을 미뤘으며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호 시장은 지난 6일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보도가 왜곡됐다며 취재진의 질문을 가로막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대전 MBC의 공식 질의서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내란 비호 행위는 내란 동조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중단을 주장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충남 도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흔히 업무 추진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연말을 틈타 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선물을 사야 한다며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고 밥값도 마구잡이로 결제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산시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열었습니다. 최고가 메뉴가 2만 원도 되지 않는 식당이었습니다. 직원을 격려하겠다는 이유로 식사 비용 전액을 업무 추진비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19명이 식당을 방문해 총 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인당 무려 5만 원대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부서 비슷한 인원이 동일한 식당에서 쓴 금액보다 30만 원이나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는 영수증 자료를 증빙할 수는 없지만 그날따라 식사량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주문 내역을 식당으로부터 다시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식당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들이 또 이걸 허위로 막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역으로 좀 그럴까봐. 또 다른 부서는 직원 100여 명의 생일 선물 비용 560여만 원을 12월 5일 하루에 지출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생일기념품 같은 경우에 서산상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연말에 업무 추진비를 몰아쓰는 행위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선심성 회식과 직원 선물 구입을 부적절한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사실 여의치가 않거든요. 찾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연 1회 이상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 의무조차 제19 감사기식 행정에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세종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구호지원금 1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구호지원금은 시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했고 기금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제 심리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현재 세종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례 연구에 집중합니다. 건설청은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단지 등 국내외 우수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직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립박물관 단지에는 지난 2023년 12월 어린이 박물관이 개관한 데 이어 내년 도시건축박물관, 이후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시정 4기 들어 역대 가장 많은 2조 3,900여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며 올해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시는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매달 기업을 방문하는 두드림 데이를 운영해 대기업과 선도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회발전 특구 등 특구를 통한 투자 기반 마련, 올해 신설한 미래전략 펀드 등 투자 유인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종 사랑 운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도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둔 생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등 섬세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황모 씨는 20대였던 10년 전 대부분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시기마다 과제들이 이어지고 거기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졌습니다. 몇 살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공식에서 벗어나고 있구나를 느꼈을 때 엄청난 불안함에 많이. 최근에도 반년 동안 비슷한 시기를 겪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점차 나아졌습니다. 나도 사실 공황장애가 있었다 이런 게 쭈쭈 나오면서 저 사람들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네.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인지하는 거에서. 6개월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는 전국에 수십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전시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구직난과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이 주된 계기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외로움 고위험군에 속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 생활 기간에 따라 양태가 다른데 기간이 짧은 경우 구직 지원 등을 통한 원인 해소에, 긴 경우에는 인간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등 섬세한 지원 방안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 은둔 생활에 정착을 해서 나는 이 생활이 좋다, 더 나는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빨리 구직이라든지. 시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5년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캠퍼스 안에 산업단지로 주목받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번 대덕 특구 편입으로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 재산세 최대 7년간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 특구로 지정하면서 창업과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발전 등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많은 눈이 예보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